제가 키웠던 반려묘인 점순이도 점순. 22살까지 살아갔고요. 장수한 아이들을 보면은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썬더랑 토르랑 함께 살고 있는 초보지사 정고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동물병원의 이종협 수의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파 바로셀 동물병원의 이길상 수의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특별한 게 가족이 분들도 함께 오셨거든요. 환영합니다. 제가 요즘에 고민이 있는 게 썬더토르랑 아주 오래오래 같이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좀 오래 살 수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요즘에는요 20살 막 그 이상 사는 친구들이 많다고 막 SNS에서는 많이 보는데 제 주변에서는 조금 많이 못 본 것 같기도 했거든요. 수의사 선생님들은 많이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양이들은 몇 번 접한 적이 있고요. 어.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한 번 접한 부분이긴 해요. 뭐 18살이라든지 19살이라든지 그런 이제 10대 후반 정도 되는 강아지들은 진짜 저도 한두 마리 정도 보긴 했지만 20살이 넘는 강아지는 저도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통계로도 제가 이제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20살을 넘을 수 있는 정도의 이제 강아지들은 실제로 2% 미만만 장수를 한다고 하고, 근데 고양이들은 또 상대적으로 이제 강아지들에 비하면 약간 더 장수를 하는 편인데, 사실 뭐 제가 키웠던 반려묘인 이점순이라고 이제 점순이도 점순. 22살까지 살아갔고요. 그 고양이들은 통계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는 오. 20살을 넘는 아이들이 있을 정도로 강아지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장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럼 보통 평균 어느 정도 살다가 가나요? 평균적으로 소형견 기준으로 하면은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이 올라가서 13세에서 15세까지는 저희들이 평균 수명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13세에서 14세 넘어가는 순간부터 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질병도 많이 오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좀 많이 관리를 하시면서 좀 더 수명이 연장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수의사 선생님들께서 진료를 많은 강아지, 고양이를 보시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조금 오래 살더라 라고 하는 공통점 같은 게 있을까요? 공통점은 아무래도 장수한 아이들을 보면은 살찐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네, 살찐 아이들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자분들께서도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케어를 예민하게 이렇게 잘 봐주시는 분들이 많으신 편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 가장 이제 수명에 관련 부분은 유전이겠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는 윗세대가 어땠는지, 네. 우리 엄마 아빠가 어땠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보통은 이제 오래 키우시는 고양이 특성상 1년에 한 번씩 어떤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은 살이 안 찌게끔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를 챙겨주고자 하는 그런 이쁜 마음이 계시지만 그게 너무 가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무관심한 듯 키우는 거. 그 사료만 주시거나 아니면은 알아서 잘 크겠거니 하지만 아픈 거에 대해서는 내가 케어를 해줘야겠다. 그러신 분들이 조금 장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유전적인 것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강아지나 고양이별로 조금 장수하는 종이 있나요? 저는 종종 이제 접하기를 뭐 요크셔 테리어, 요크셔 테리어가 좀 오래 좀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티즈 중에서도 정말 귀여운 말티즈 말고요.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좀 개량화가 좀 덜 된 말티즈, 이쁘게 이쁜 말티즈 말고, 그러니까 이쁜 말티즈는 심장벽도 있고 그런데 좀 덩치가 큰 말티즈는 좀 오래 사는 것 같고. 고양이들은 아무래도 이제 큰 아이들보다는 약간 작은 아이들이 좀 더 오래 사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소위 이제 그 코리안 쇼테어라고 하는 그런 자연 발생한 종에 가깝거나 아니면은 인위적으로 유전적 개량을 좀 덜한 종들이 있어요. 저희가 뭐 샴이라든지 뭐 러시안 블루라든지 그런 종들이 아무래도 이제 다른 종들에 비하면은 수명이 좀 더 긴 편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조금 까칠한 친구들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까칠하면 오래 살아요? 저는 까칠해가지고 얘가 너무 스트레스 받을까봐. 되게 아픈데 까랑까랑거리면서 버티는 애들이 잘 극복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애들이 성격에 따라 달리는 거라 보호자님이 뭘 하실 수는 없겠네요. 그건 타고나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장수하는 친구들이 주로 좀 즐겨 먹는 음식 같은 것도 있을까요? 사실 저희 집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뭔가 먹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많은 고양이들의 경우에 나이가 들면은 신부전 같은 이제 신장 질환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신장 질환을 최대한 좀 늦게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신장 질환이 온 상태에서도 좀 더 이제 아이가 더 건강하게 오래 잘 지내기 위해서는 음수량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데, 일단 저희 집 고양이는 물을 먹을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베란다 쪽도 있겠고, 화장실 앞에도 있겠고, 현관에도 있겠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포인트들마다 물그릇을 다 하나씩 뒀었어요. 그래서 물을 좀 최대한 많이 먹게 했고, 그리고 특별히 영양제 같은 경우에도 막 더 주려 하기보다는 간단하게 막 유산균 정도나 주고, 그다음에 그 간식은 최대한 주지 않으면서 사료 위주로 급여를 하면서 그렇게 좀 키웠던 것 같습니다. 간식은 어느 정도 주셨어요? 간식은 생애 마지막에는 좀 더 즐기다 가라고 약간 좀 많이 준 편이었고요. 그 전엔 사실 거의 주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이제 발톱 깎을 때 정도 주고, 목욕할 때 정도 주고, 그때 아니면 사실 간식 거의 주지 않았죠. 그럼 강아지는 좀 어떤가요? 제가 항상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한 강아지는 이제 사료만 먹으셔도 충분합니다라고 말씀 보통 드리고요. 나이가 따라가면서 하나씩 아플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애는 호흡맛이 안 좋고요. 어떤 애는 방광 결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럼 그런 나이대에 그 질병에 따라서 필요한 영양소가 조금씩 다 달라요. 하지만 통틀어서 가장 좋은 거는 오메가랑 유산균. 네, 보통 그 두 가지를 많이 권유해드리고요. 유산균은 사실 어릴 때부터 계속 먹으면 좋을까? 고양이도 좋습니다. 네, 고양이도 그냥 아무거나 좋아하는 거 사서 먹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좀 추천해주고 싶은 간식이나 사료도 있을까요? 수의사들 대부분이 그러실 텐데, 저희가 추천할 수 있는 사료가 회사가 몇 개 안 돼요. 길스, 로얄 캐닌, 요 두 개가 거의 메인이 되는 회사고, 추천을 그 두 회사 쪽으로 일단 드리는 편이죠. 맞아요. 왜냐면 저희가 저번에 이렇게 사료 관련해서 다뤘었는데, 그때 선생님도 힐스랑 로얄 캐닌 추천해 주셨거든요. 동물병원 가면 수의사들 왜 주구장창 네. 로얄 캐닌이랑 네. 힐스 먹여요 라고 네. 하면은 사료 결정할 때 일단 세 가지 기준은, 첫 번째 일단 무조건 외국. 법이 일단은 좀 이제 까다롭고 그래도 반려동물 쪽에서 관리가 잘 되는 게 일단은 미국 쪽 이제 브랜드고, 오래되고 대기업이 있는 거. 얘네가 나중에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더라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좀 있으면 좋고, 세 번째 제일 까다로운 사실 랩이 있어야 돼. 그냥 공장만 있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키우더라도 그 정도 되는 환경을 줄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 대신에 이제 건강만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곧 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팩이다, 성장기이다, 그러면 이제 좀 진열되어 있는 사료 앞에 가서 제일 이쁜 거 고르세요라고 말씀드려요. 이쁜 거요? 아무거나 먹여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아직 성장기 때문에 크게 막 비싼 거 좋은 거 먹이실 필요 없고, 얘한테 어떤 게 맞는지, 어떤 게 알러지 유발하지 않는지를 경험을 해보려면 여러 가지 먹여보시고 일단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그때는 질병에 따라서 처방 사료라든지 그렇게 드리는데, 처방 사료의 대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헬스 아니면은 로얄캐닌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간식은요? 간식 업체들이 싫어서 있겠지만 간식 정도는 만들어서 먹이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정도는 간식은? 네. 사실 원제품으로 저는 추천해드리는 거는 계란인데, 계란이 커요 사실 애들한테. 네. 그래서 보통 저는 메추리알 5kg 정도 되는 한 개 정도 주면은 딱 하루 먹을 수 있는 간식량입니다. 고양이들은 추르 같은 것들을 사실 되게 많이 먹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이 먹는 건 저는 추천드리진 않고, 고양이들은 사실 저희가 캔 간식들 되게 많긴 하잖아요. 네네네. 이걸 먹었을 때 아이가 뭐 알러지나 아니면 이제 거부 반응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기호성이 좀 괜찮은 거 위주로 주시는 게 좋고, 항상 양이 많으면 안 된다. 원래 한 3kg쯤이어야 될 친구가 한 5kg쯤 되는 친구들이 모자면 이제 5kg 기준으로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아이가 원래 정상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체중을 보고 그게 맞게 주셔야지, 지금 이 아이가 5kg라고 해서 5kg를 주시게 되면은 그건 더 살이 찌는 굴레가 되기 때문에 지금 몸무게로 주시면 안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상적인 체형인데 칼로리를 이제 계산해 주시는 게 또 중요하죠. 그러면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도 뭐 더 오래 살 수 있는 환경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가정집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마당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사무실 같은 데서 막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환경적인 것도 좀 영향이 있나요? 산책묘가 굉장히 약간 로망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되게 많더라고요. 쇼핑몰 같은 데 가면 원래 강아지만 있었는데, 요즘엔 유모차 안에 짜잔 고양이가 고양이가 훔쳐 나가지 않아요. 그 가만히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썸더랑 데리고 나오셨어요? 우리 애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토르는 조금 나가고 싶어 하긴 하는데 영영 나갈 것 같은 모양새예요. 돌아올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약간 로망처럼 여겨지지만 대부분 수의사분들은 그걸 권하시진 않을 거예요. 고양이들이 저희가 사실 강아지들에 비하면 감염병 같은 것들이 좀 더 약간 취약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양이들은 그 안전한 집에서 지내는 거를 좀 더 권해드리는 편이죠. 강아지들은요?
강아지들은 환경에 따라서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것 같아요. 실내에서 크느냐 실외에서 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환경에서 즐거워하는지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 강아지가 산책을 너무 좋아해요. 네. 너가 이렇게 나가는 게 좋다면은 그럼 나가서 한번 가볼래? 우리 엄마가 나 잘못했을 때 그냥 나가사를 해 약간 이런. 진짜 나가는 게 얘가 너무 항상 웃고 있다면 나가서 푸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그때는 외부 기생충, 내부 기생충 예방의학이 잘 되어 있어야겠죠. 네. 그러면 선생님들이 진료 보실 때 대가족의 사랑을 받고 자란 강아지 고양이 아니면 1인 가구에서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아니면 한 집에 고양이가 한 3마리 4마리 조금 많은 집도 있을 수 있고 좀 이런 거에 대한 차이도 있을까요? 고양이는 이런 거. 고양이 있죠. 고양이는 감요 과정이 조금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오래 살아요? 대부분 의외인데요? 오래 사는 고양이 물어보면 한 마리 키우시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 키우시는 것 같아요. 고양이 성격도 좀 중요하긴 한데 어. 고양이들이 약간 이제 새로운 고양이를 초대하는 과정이 사실 좀 쉽지 않잖아요. 네, 스트레스 받잖아요. 맞아요. 기간은 오래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 기간을 아무리 오래 잡아도 또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친구들은 또 형제가 생겨서 잘 지낸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케이스가 있어요. 이제 완전. 성격에 따라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강아지는 아까 말씀 보호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우리 집 강아지 같은 경우도 저한테 혼나고 애들한테 가서 위로받고 맞아. 맞아요. 네, 한 마리를 여러분이 키워야 하실 경우는 사료를 굉장히 사실 조심해야 맞아요. 됩니다. 아빠 쪽고 엄마 쪽고 애들 쪽은 얘한테 가시게 돼서 비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와서 진료를 보다 보면은 비만인 것 같아요. 사료 좀 뺍시다 말씀드리면 서로 탓을 하죠. 너가 많이 줬어. 내가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죠. 두 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번을 정하거나 밥당번을. 네, 그게 가장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아픈 걸 티를 잘 안 내려고 해요. 특히 고양이는 더 그렇다 보니까